안녕하세요, 시트롱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 완성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라인느 14호에 있는 여름밤 숄 그리고 플로렌시아 스웨터 두 가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완성을 하게 됐냐? 제가 5월달 말에 이 라인느 잡지가 풀렸을 때 함들을 모집했거든요, 인스타에서. 그래서 약 10명 정도, 10분 좀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2달 동안 함들을 해서 겨우겨우 2벌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숄은 다 뜨고 옷은 완성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감날에 겨우 완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함뜨는 이렇게 강제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완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름 니트를 2개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를 뜬 후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여름밤 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영상 니트 아임이랑 누가바 니츠 리뷰 영상 끝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가터뜨기의 바늘 비우기 패턴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패턴으로 된 숄이고요. 제가 쓴 실은 라이프 인 더 롱글라스의 염색 실이에요. 약간 염색의 타입은 토널 타입으로 은은한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스패클이나 튀는 색깔이 없이 그냥 봤을 때는 단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 가지 톤을 갖고 있는 손연색 실이라고 해야 될까? 라이프 인 더 롱글라스는 아일랜드 실이고요. 되게 부드럽고 스포츠 메리노 울이라고 해서 울이라고 해서 엄청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사실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으면 여름에도 쓸 수 있지 않나? 보온보다는 매끈한 촉감에 초점이 가 있는 울 같아요. 길이감은 가로로 좀 더 길어졌고요. 세로로는 좀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후룩 목도리처럼 매기 좋은? 그래서 가을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은 여름밤 숄이지만 가을밤에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밤에 시원했던 여름밤을 떠올리면서 쓰는 여름밤 숄이 아닐까요? 요즘 누구나 뜬다는 그 여름밤 숄인데요. 그래서 45단 정도를 쭉 떠가지고 이쯤에서부터 레이스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한 실은 라이프 인 더 롱글라스 스포트 게이지의 100% 슈퍼워시 메리노 블루 더스크 색깔인데 구입은 니트하임에서 했어요. 매장에서 한 건데 그때 스포트 실은 이제 좀 정리를 하시겠다고 판매를 하신 거라 구입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핑거링 게이지는 계속 판매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핑거링 게이지로는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포트는 직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변형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밤 숄이 레이스 패턴이 총 17커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가터단을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끝에 나오는 요 사이드에 생기는 요 겉뜨기에 약간의 코 있죠? 요게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터단을 여기서 줄이실 때에는 아래 레이스 패턴의 간격대로 가터단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레이스 패턴에서 17코의 간격만큼 가터단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레이스 패턴이 시작됐으면 17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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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코 쭉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여기서 시작이 중요한데요. 여기 17코 마커를 걸었으면 여기에서도 계산을 해서 17코를 계산해서 여기서도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스 시작 패턴에 보면 이쪽 남은 코스와 맞는 레이스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쪽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 맞는 걸 찾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이제 쭉 같은 단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레이스 패턴을 이 정도만 한 번 반 정도만 반복을 해주고 가터단을 요만큼 정도만 반복을 하고 일반적인 더퍼시어 코머금을 했습니다. 코머금에 대한 방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편한 방법으로 하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색 변화가 느껴지는 은은한 손연색 실로 쇼를 완성을 했습니다. 방에서 피자티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페퍼로니 피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제가 피자티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아디다스 모양 같기도 하고. 바늘 비우기 패턴 중에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있는 패턴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들 만족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이 옷은 일단 바텀 업 레글런이에요. 소매를 먼저 두 짝을 떠요. 겨드랑이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두 개를 뜨고요. 그 다음에 몸통 고무단을 떠서 패턴을 쭉 올라와서 겨드랑이에서 일단 멈춰요. 그 다음에 레글런 그림을 시작하면서 합쳐요. 레글런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줄임을 하면서 목으로 끝나는 바텀 레글런이거든요. 변형을 준 부분은 그 레글런 라인에 겉뜨기 중간에 한 코를 더 추가를 했어요. 왜냐면 몸통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레글런 라인을 조금 더 볼드하게 주고 싶어서 중간에 한 라인을 추가했고요. 원래 레글런이 팔이 좁으면 몸통이 엄청 크거나 몸통이 좁으면 팔이 엄청 크거나 원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도안의 경우도 그러해서 몸통을 일부러 넓게 잡았는데도 소매통이 굉장히 핏되게 나오는 도안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께 물어봐도 소매가 되게 달라붙는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고요. 그거를 감안하면 소매는 다른 사이즈를 뜨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은 다 메리아스단이고 도안에서 지시한 대로 하면 상관없는 거라서 소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뜨고 몸통은 원하시는 사이즈로 뜨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난관들이까지가 있습니다. 바늘 비우기가 11코 세트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외우기 전까지는 자꾸 밀려요. 그래서 초반에 이 세트가 익혀질 때까지는 11코마다 마커를 걸면서 뜨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무늬 패턴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늘 비우기와 바늘 비우기 사이에 메리아스 3단이 있는 건데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메리아스가 2단이 됐다가 3단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태가 진짜 흔하게 발생하고 저도 어디는 2단이었다가 3단이었다가 합니다. 마커를 자꾸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가 지그재그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글런 파트에 와서 레글런 라인이랑 예쁘게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패턴 차트를 보면 잘 보시면 그 다음번의 삼각형은 한 코 뒤에서 시작하고 미묘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이유는 나중에 레글런을 올라오시면 느끼게 되세요. 레글런의 줄임과 계산이 맞물리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위에서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해서 몸통까지 다 올라왔다. 2차 난관. 레글런에서 이제 사이즈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이즈 1, 4, 5, 6, 7은 뭐 어쩌고를 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레글런 줄임은 모든 사이즈가 2단에 한 번 줄임을 하는 거예요. 양 옆에서. 근데 그 특별한 사이즈들은 3번째 단에서 사이즈 줄임을 한 번 더 하는 거를 몇 번을 더 반복하라고 지시를 해놓습니다. 저는 그 중에 7 사이즈여가지고 3번을 더 했어요. 그러면 레글런 라인이 보통은 이렇게 가는데 초반에만 약간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사실 안 해도 옷에 지장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해주면 조금 더 좋은 디테일이 되겠죠. 그리고 레글런 라인 줄임과 바늘 비우기가 만나면 이게 레글런 라인 바로 옆에 바늘 비우기가 오면 조금 예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겉뜨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은 연보라색. 게이지 냈을 때 3.25mm, 27코 정도 나왔어요. 넉넉하게 입자 싶어서 7 사이즈 330코를 잡았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뜨면서 좀 더 헐렁해졌던 것 같아요. 이 바늘 비우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재보니까 한 26코 정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름방학 콘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고슬고슬한 촉감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한 촉감은 아니에요. 여름방학 콘사고요. 이러한 질감입니다. 참고로 저는 엄청난 헐렁손이고요. 고무단은 뜨라는 만큼 뜬 건데 굉장히 짧게 나왔다는 점. 물론 여기 몸통은 좀 짧게 떴어요. 원장에서는 좀 크롭 버전으로 나와서 고무단을 굉장히 길게 뜨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떴어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레글런이라서 원래 겨드랑이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 꼬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잘 티는 안 나지만 꼬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뜨고 이만큼을 겨드랑이 꼬매는 시접코로 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꼬매요. 그래서 레글런이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만나지 않고. 이거는 사이즈별로 폭이 달라요. 마치 그 탑다운에서 가마코 만들어주듯이 여기서는 이만큼의 폭인 거죠. 경사뜨기를 한 부분. 이렇게 가서 턴하고 다시 이렇게 가서 이쯤에서 와서 다시 턴하고 턴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고요. 좁아지는 식으로 뒤집어서 보시면 저의 쓸데없는 고생이 보입니다. 무늬가 잘 안 맞죠? 여기 보면 여기 목 부분은 제가 점점 세웠기 때문에 여기만 코가 단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늘 비우기가 있고 여기는 없고, 사실 이 정도는 무늬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만들어 본 겁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뒷목 세우기를 안 하고 그냥 앞목 파임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레글런 라인 이렇게 나오고요. 도안에서 나오는 사이즈별 주의사항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꺾이고 조금 꺾이고 쭉 갑니다. 저는 끝에 임의로 줄임을 더해가지고 약간 더 꺾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운데 겉뜨기 한 코를 더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죠. 편물 전체 무게를 한번 350g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플로렌시아 스웨터와 여름밤 슈를 리뷰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